속력과 속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속력과 속도라는 말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야, 속도가 너무 빨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야, 속력이 빨라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속력과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물리는 항상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말해. 수식으로 보면 이렇고, 속도는 단위 시간당 변위.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기준 단위에서 1초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속력은 1초당 이동 거리, 속도는 1초당 변위.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와 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전체 길이를 의미하고,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향을 의미한다. 말로 보면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이 그림은 서울에서 동해까지 가는 경로를 나타낸 지도 그림이야. 녹색 경로를 따라서 동해로 갔다라고 할게. 이동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이동 거리라는 것은 직접 이동한 궤적, 그 경로를 모두 더한 것이 이동 거리가 되거든. 따라서 이 녹색 선의 길이를 모두 더한다면 그 값이 이동 거리가 된다. 그 값은 여기 나와 있어. 255km. 이동 거리는 255km가 되는 거지. 변위를 구해볼게. 변위는 처음 위치에서 도착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 빨간색 선이 되겠지. 직선 거리는 184.6km. 그리고 방향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했지. 출발은 여기, 도착은 여기니까 오른쪽 혹은 동쪽. 따라서 변위는 오른쪽으로 184.6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보다시피 이동 거리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간다면 이동 거리가 더 커질 수 있겠지. 하지만 변이라는 것은 어떻게 왔는지 관계가 없어. 출발이 어디고 도착이 어디고. 출발지와 도착지만 같다면 변이는 항상 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거.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의 전체 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야. 변이는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향. 자, 여기서 시간을 나눠주면, 변위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속도가 되는 거고, 이동 거리에서 시간을 나눠주면 속력이 되는 거지. 이동 거리와 변위를 구분할 수 있다면 속력과 속도도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변위에는 방향이 들어가. 따라서 속도도 항상 방향을 말해줘야 돼. 자, 이렇게 방향까지 포함된 물리량을 벡터량이라 그래. 변위와 속도는 벡터량인 거지. 반면 이동거리는 방향을 알 필요가 없어. 말해줄 필요도 없어. 이런 양을 스칼라 양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속력도 스칼라 양이 되겠지. A가 직선을 따라 같은 속력으로 100m를 걸어갔다가 돌아서서 100m를 돌아왔다. 자, 이때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 이동 시간은 20초이다. A가 100m를 갔다가 100m를 돌아온 상황이야. 그러면 이동 거리는 쉽게 200m라고 답할 수 있겠지. 100m를 갔다가 100m를 왔으니까. 자, 바로 속력부터 구해볼게. 20초 동안 200m를 이동했으니까 20분의 200, 속력은 10m/s가 될 거야. 변위를 한번 보면, 자, 변위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거리였지. 출발은 여기. 자, 갔다가 여기 도착지 아니지. 돌아와서 여기에 다시 도착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다. 변위는 0이 되겠지. 따라서 속도도 0이 된다는 거. 구해보면 속력과 속도가 거의 항상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0이라서 이야기를 안 해줬지만 속도는 항상 방향도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속도라는 건 왜 구하는 걸까? 우리가 사실 말하는 빠르기는 속력이라는 단어로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럼 왜 속도를 배울까? 물리에서는 속력보다 속도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 왜냐하면 속도에서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에서 힘이 나오거든. 뉴턴이 만든 운동 법칙은 모두 속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 따라서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일상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속도는 과학의 언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오늘은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다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